정말 코로나 뉴스는 매일 듣지만 정말 위험하고도 지긋지긋합니다. 지난번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춘벌인 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와 다르게 확산력이 뛰어난 게 무증상 감염이 확진자의 40%에서 80%까지 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변이도 나와 정말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크기부터 다릅니다. 세균은 100만 분의 1m로 마이크로미터 단위, 바이러스는 10억 분의 1m로 나노 단위로 다르고, 세균은 광학 현미경으로 봐도 되고 바이러스는 전자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세균은 단세포 생명체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일정 시간 생명력을 유지할 뿐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만큼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리 재질 표면에서 최대 4시간, 천나무 골판지에서 1일, 유리에서는 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에서는 4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약 30분간 떠다니다가 바닥이나 물체에 떨어져 최대 3시간 생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참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구분하기가 그래서 참 어려운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어느 기사에 따르면 인체 침투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들어가려면 먼저 수용체와 결합해야 합니다. 만약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감염되지 않고 바이러스는 사멸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구강, 점막과 폐를 통해 인체에 감염됩니다. 그 이유는 인지우텐 신전환 효소 2라는 수용체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정확하게 결합하여야 사람 몸속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CE2는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에 작용하는 효소로 심장과 콩팥, 위장, 점막 또는 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를 타고 가야 하는 내장기관보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거네요. 일본 연구원들은 극좋은 전자현미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촬영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ACE2 단백질에 대한 친화력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친화력이 높으면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좋은 전자현미경으로 원자 단위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해서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는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신해서 면역계의 감시나 공격 회피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서는 보통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는 ACE2와 결합한 뒤 단단하게 접힌 머리핀 형태로 변하는 경로가 있고, 또 다른 경로로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기존 ACE2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도 결합 이후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스 바이러스는 한 가지 경로만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두 가지 경로로 결합 이후 형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소멸하는 걸 단단한 돌기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종 재질의 물체 표면에서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일 동안 살아남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조속한 변신은 면역계 감시를 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백신을 제외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변형 전후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뒤섞여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번 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